그래서 내피세포를 통해서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냐에 따라서 확산이냐, 아니면 벌크 플로우냐, 아니면 피노사이토시스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한 뭐하나, 그 내피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클레프트, 간극 혹은 포어의 사이즈가 세포마다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리피드 솔로블한 물질은 그냥 뭐 이걸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확산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피세포. 그에 비해서 수용성 물질은 보게 되면 뭐를 통해서, 이 클레프트를 통해서 벌크 플로우를 통해서 어떠한 용질의 농도 차나 아니면 그 용매가 어떠한 오스모시스 같은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클레프트가 이렇게 아주 큰 것도 있고 아주 좁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어느, 가령 예를 들어서 간 아니면 비장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간의 간격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 페너스트레이트 캐필러리 윈도우가 있는, 창이 있는 그런 모세혈관이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간 같은 경우, 아니 비장 같은 경우는, 비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수명다한 적혈구가 이쪽으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 어떤 폐기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간에서는 어떤 독성 물질을 요로 섭취하고, 그리고 나서 해독작용도 하고, 또한 간에서 주요한 작용이 뭐예요? 알부민과 글로불린과 같은 혈청 단백을 생산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생산해서 이게 혈류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창문이 있을 정도로 이 간격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해독작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단백질을 생성해서 혈류로 분비해주기도 좋고, 그에 비해서 요 베리어, 요가 거의 막 붙어 있는 타이트 정션인, 그리고 주위에 또한 모세혈관 바깥에 이러한 그 기점막이나 어떤 주위의 구조물이 있죠. 대표적인 거 어디예요? 브레인, BBB 같은 거는 에스테로사이트, 어떠한 별악의 세포의 끝단이 이렇게 뭉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피세포 하나 있고 또 주위에 또 다른 세포가 하나 더 막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혈중에 있을 수 있는 독성 물질로부터 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거의 세포와 세포, 내피세포 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에 비해서 지용성 물질은 확산에 의해서 쉽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혈관 벽을 따라서 가스가 이동을 할 때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을 가지고 그 픽이라는 과학자, 즉 앞에서 우리가 그 카디아크 아웃풋을 측정할 때 그 인디케이터 다일루션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그 픽인데, 이 아돌프 유진 픽, 즉 그 독일의 생리학자가 이 가스의 확산에 있어서는 가스의 확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을 어떤 그 단순한 수학적인 그러한 그 어카운팅, 그 포뮬라를 나타내서 그 인자들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픽의 법칙에 따르면 가스의 확산에 미치는 그 인자들은 dA, 즉 확산 계수,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의 농도 차이, 혹은 그 면적, 에어리어, 이러한 것에 이제 비례하는 그러한 그 관계에 있고, 그 확산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확산을 할 때는 이 확산 거리에는 반비례, 나머지는 다 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근데 보통은 확산 계수가 산소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2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확산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확산 계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확산이 이제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체 안에는 이 모세혈관이 사람에 한 400억 개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조직에 이 거리가 보통 한 100 마이크론 이내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염증이 있어 이게 불어나게 되면 온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한 확산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확산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픽에 의해서, 픽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치는 요인을, 다음은 이러한 모세혈관에서 그 확산과 그리고 벌크 플로우,
그 대량 유출이라고 하나요? 어떤 모세관국을 통해서 수분의 흐름에 미치는 그 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확산이에요.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었어요? 이 모세혈관이 내피세포고, 내피세포막, 세포막은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 그러니까 솔벤트, 물과 같은 솔벤트는 통과할 수 있고 어떠한 용질들, 솔루트는 통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수분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루트 콘센트레이션, 즉 혈장 단백은 7g/dl가 이 안에 있고, 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조직 간극에는 0.2g/dl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온코틱 프레셔, 즉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약 25mmMercury, 요 7g에 의해서 7g에 생기는 게 25mmMercury예요. 그리고 0.2g/dl의 그 간질액의 어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0.2에 의해서 1mmMercury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25-1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24mmMercury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업소프션, 재흡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혈압, 블러드 프레셔, 즉 정수압이 있어요. 정수압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때 벌크 플로우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 캐필러리 포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그걸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위에서 보통 이게 이제 한 20mmMercury 정도가 되고 한 18mmMercury가 되는데, 여기 정수압에 의해서 약 18mmMercury. 그리고 이 간질액은 음압을 띠고 있어요. 네거티브 압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약 마이너스 7mmMercury.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18.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얼마가 있어요? 25mmMercury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혈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디퓨전은 교질 삼투압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 그래서 이 혈관, 모세혈관에서 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24mmMercury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25mmMercury니까 차액은 1mmMercury가 힘이 어디예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거의 거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약간 더 초과하기 때문에 슬라이틀리 엑시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즉 간질액의 수분이 약간씩 결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에서는 수분이 필트레이션, 넷 필트레이션이 작지만 적은 약한 힘이나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늘 있어요. 다음은 모세혈관벽을 가로지르는 수분에 미치는 힘, 즉 그 교질 삼투압과 정수압의 어떠한 그런 그 작용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1896년에 그 어네스트 스탈링이라는 과학자, 이분은 그 영국의 생리학자인데 1866년에 태어나서 1927년 돌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링이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그 스탈링 이퀴에이션이라는 것을 식을 고안을 해서 이러한 그 수분에 미치는, 그러니까 모세혈관벽을 가로지르는 데 미치는 수분에 미치는 어떠한 그런 그 교질 삼투압과 그 정수압과의 관계를 어떤 수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탈링이라는 과학자는 앞에서 우리가 그 카디악 아웃풋에 미치는 효과를 공부할 때, 즉 프리로드, 즉
and diastolic 볼륨이 증가하게 되면 프리로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킨다는 그 프랑크 스탈링 그 메커니즘을 제안했던 그러한 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어떠한 등식을 만들었냐면 그 모세혈관벽을 가로지르는데 수분에 미치는 힘은 그 KF, 그러니까 필트레이션 코에피션트, 어떤 상수를 곱해주는데, 그 상수를 어디에 곱해주냐면 그 캐필러리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서 그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즉 간질액에서의 정수압을 빼준 것, 즉 그 모세혈관 안에서 그리고 간질액에서 정수를 빼준 값, 이 값에서 뭐를 빼주냐면은 그 파이 C, 즉 캐필러리의 모세혈관의 겨절 삼투압, 혈장 단백에 의한 겨질 삼투압과 그리고 간질액에서의 그 겨질 삼투압, 요 차이를 뺀 값, 요 값이 결국은 수분에 미치는 그러한 그 효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탈링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스탈링 포스, 즉 스탈링의 어떠한 힘이라는 것은 수분의 이동에 미치는 그러한 그 겨질 삼투압과 아니면 그 정수압, 그 프레셔, 압력을 우리가 스탈링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에 미치는 순수한 힘을 우리가 KF, 이 필트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정수압 그리고 겨질 삼투압을 알면 이 값에서 나온 그 밸류, 어떠한 값이 그 만약에 포지티브, 뭐 플러스를 나타낸다면 그거는 어떠한 그 넷 프레셔가 그 플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필트레이션, 즉 모세혈관에서 그 간질액으로 필트레이션 된, 여과된다는 값이고, 만약에 위에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네거티브 네트 프레셔라면은 이 간질액에서 모세혈관 안쪽으로 재흡수되는 리업소션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혈관에서,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길고 이쪽이 아테리올, 동맥, 소동맥 쪽, 오른쪽이 베뉴얼, 정맥 쪽이에요. 자, 이쪽 각각의 이러한 그 혈관에서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는지 리업소션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PC는 정수압이죠. 그래서 동맥단에서는 사람에게 있어 35mmMol이고 정맥단에서는 15mmMol. 그렇지만 파이 C, 파이 P, 즉 겨질 삼투압, 혈장 단백은 7g/dl 일정하기 때문에 동맥단이 됐건 정맥단이 됐건 모두 28mmMol의 어떤 겨질 삼투압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질액에서의 정수압은 여기서는 이제 제로라고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라고 앞 슬라이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동맥단이 됐건 정맥단이 됐건 제로예요. 그에 비해서 간질액에서 0.2g/dl의 그 단백질에 생기는 겨질 삼투압은 동맥단도 3, 정맥단도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동맥단에서의 어떤 넷 프레셔와 정맥단에서의 넷 프레셔를 계산해 보게 되면 PC-PI, 즉 35-0, 그리고 파이 C-파이 I, 즉 28-3, 그러면 35-25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mmMo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혈관에서 간질액으로, 동맥단에서는 10mmMol만큼의 압력에 의해서 수분이 간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단에서는 다시 PC-PI, 그래서 15-0, 그리고 파이 C, 파이 P-파이 I, 28-3, 그러면 15-2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mmMol. 이 얘기는 뭐예요? 간질액에서 모세혈관 안쪽으로 약 10mmMol.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 뭐 동일한 값을 제시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mmMol이나 아주 적은 압력만큼은 이 모세혈관에서 간질액으로
미치는, 수분에 미치는 힘이 약간 크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탈링 이큐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분에 미치는 그러한 그 힘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트 필트레이션이 약간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질액에 이제 수분이 그 절유되게 되고, 이게 과다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부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부종에 관해서 설명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있고, 어쨌든 간에 혈액이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간질액으로 많이 절유될 수 있게, 인핸스 되게, 즉 모세혈관 안에서 간질액으로 수분이 많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처럼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즉 그 모세혈관 안에서 블러드 프레셔가 크기 때문에 그 정수압을 크게 하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이 크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는 25mm 머큐리지만 이거를 만약에 25, 26, 27, 28, 29, 30 이렇게 만약에 요 값이 증가하게 되면 요 모세혈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는 8이지만 요게 만약에 커지면 요게 8, 9, 10, 11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겠죠. 두 번째는 혈중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 모세혈관 안에 혈장 단백에 의해 생기는 교질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보통 7g/dl의 혈장 단백이 있지만 요거를 만약에 6, 5, 4, 3, 2, 1, 즉 요 값을 더 감소시키면 이 값에서 요것을 마이너스 시킨 게 요 값이니까 당연히 요 값을 감소시키면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수분이 리업소프션 되게 만드는 오스모틱 프레셔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단백 혈증을 만드는 거죠.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건 뭐예요? 인필트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과성이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그러한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투과성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F 값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수분에 미치는 힘은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수분이, 모세혈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에서 모세혈관에서 이러한 간질액으로 수분이 약하나마 계속 저류가 돼요. 그러면 저류가 되면 이게 이제 과다하게 되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은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얼굴이 뚱뚱 부을 수가 있어요. 다리가 뚱뚱 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체 안에는 우리가 생체가 이러한 그 부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생체 안에서 다시 재흡수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파틱 시스템, 임프계예요. 그래서 임파틱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간질액으로 흘러나온 그 간질액, 즉 임프액을 그 전달하는 그 튜브, 임파틱 베슬과 그리고 임파틱 베슬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그러한 그 스몰 오간인 임프절, 이런 임프절과 임파관의 어떤 네트워크, 어떤 망사 조직을 우리가 임파틱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파틱 시스템인데 임파관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은 임파틱 그 베슬이고 그리고 작은 캐필러리죠. 그리고 임파틱 캐필러리고 중간에 있는 건 임프관이죠. 임파틱 튜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파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파관이 있는데 임파관은 안에 그 임파액의 그 역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파틱 베슬이 있고 임파틱 베슬이 나중에 어디와 합력이 되냐면 그 세고라 정맥 인근에서 요게 다시 안으로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 혈관의 순환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혈관 순환계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거쳐서 나중에 정맥을 거쳐서 이렇게 어떠한 크로즈드 시스템, 어떤 폐쇄 순환계인데, 인파틱 시스템은 끝에 인파틱 캐필러리가 오픈되어 있는 어떤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간질액에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수분, 즉 임파액을 다시 임파관을 통해서 순환기계로 복귀시켜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임파액의 조성을 보게 되면 이 임파액 같은 경우, 이 간질액에서 유래된 임파액은 대부분이 혈장과 그 어떤 그 조성이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혈당, 비단백질소, 요소, 아미노산, 칼슘, 클로라디온, 이온들 거의 다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백질만큼은, 왜냐하면 혈장 안에 7g/dL, 간질액에 0.2g/dL인데 0.2g/dL가 림프액과 함께 림프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림프관 안에서 이게 림프액이 이제 뭐랄까 농축이 되면서 단백질이 0.2보다는 한 10배 높아서 2.6g/dL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혈장은 한 7g/dL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임파틱 있고, 또 임파틱 캐필러리의 그 모세혈관, 즉 인프 모세혈관과 블러드 모세혈관을 보게 되면, 블러드 모세혈관은 상대적으로 이 내피세포가 상당히 좀 밀착되어 있는 형태죠. 물론 이게 이제 뭐 간장이나 비장이나 아니면 뭐 브레인이나 각각의 어떠한 모세혈관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말단 조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적 캐필러리 포어가 밀착되어 있는 형태지만, 이 인프 캐필러리, 임파관에 있는 모세혈관은 그 안에 워터가, 그 수분이 채워져 있는 채널 형태, 비교적 수분들이 쉽게 이제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임파틱 시스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생리적인 그 시그니피컨스, 중요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간질액에서 여과된 수분을 다시 재흡수해서 이것을 어디로, 카디오베스큘라로 복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기능이고, 두 번째는 그 임파틱 시스템이 어떤 클리어런스, 그 포린 버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거해주는 어떤 청소 기능이고, 세 번째는 이 임프이드 오간으로서 작용하는데, 임파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임파구가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외부 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 임파구가 요 안에 어떠한 그런 그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임프절을 뭐라고 했었어요? 세컨더리 임포이드 오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차 임파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파구를 뭐 생산한다기보다는 어떤 성숙하고 어떤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허락해주는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임프 기관, 임프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벽을 가로지는 수분에 미치는 힘을 우리가 그 스탈링 이퀴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스탈링 이퀴에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내피세포고, 요쪽 안쪽이 캐필러리고, 요쪽이 이제 그 간질이에요. 간질.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데마, 부종이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간질액이 노티서블 익세스, 과다하게 축적된 것을 우리가 부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다하게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는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런 부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특히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그 정수압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정수압이 물론 뭐 동맥단에서도 정수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어디에서? 정맥단 쪽에서, 즉 모세혈관의 정맥단에서, 이쪽에서
정수압이 증가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쪽에서는 수분이 밖으로 나갔다가 정맥단 쪽에서는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큰데 이 정수압이 커지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 자꾸 밀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간질에게 수분이 많이 축적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장 단백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 저단백 혈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혈장의 겨질 삼투압이 감소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간질에게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임파틱 옵스트럭션, 즉 임파관이 폐쇄가 되는 거예요. 임파관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에게 있는 수분이 임파관을 따라서 임프틱 베스를 따라서 나중에 세구라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으로 복귀가 되어져야 되는데 임파관이 중간에 다 닫혔어요. 그렇게 되면 간질에게 계속 수분이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모세혈관에 어떠한 물리적인 손상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투과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즉 KF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염증이 있는 경우 히스타민과 같은 그러한 그 염증성 매개 물질이 어디를 모세혈관의 투과성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모세혈관의 모세혈관이 아니라 소동맥의 어떠한 그러한 그 소동맥 평활근을 이완시켜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혈액을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간질에게서 수분이 축적돼서 이런 심각한 그러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